302호 학생, 귤 좀 나눠주려고. 네, 들어오세요. 학생, 왜 그러세요? 우리 집에서 강아지는 안 돼.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었잖아요. 아유, 강아지 기르면 몇 달 동안 털도 나오고 냄새도 배고 강아지는 안 돼, 우리 집에서. 알았어요. 그럼 주말에 부모님한테 맡겨볼게요. 잘 좀 부탁해. 그래. 계약서에 없으면 땡이지, 그치? 뽀삐야, 엄마랑 같이 놀자. 아,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법률 상식을 알려드릴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공부가 필요한 멍집사 한다맨입니다. 요즘 우리 한다면처럼 반려동물 때문에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 멍집사, 양집사라면 꼭 아셔야 될 법률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자, 지금 한다면이 집주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같이 살려는 거잖아요. 이 알파카인가요? 알파카라뇨. 비숑이에요. 우리 비숑이에요. 자,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 친구를 키우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는 거죠. 네, 계약서를 꼼꼼히 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고는 못해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이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이유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먼저 계약서에서 특약사항으로 반려동물을 키워서 안 된다라는 이런 금지 조항을 뒀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계속 키우실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너무 싫어해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전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이걸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은 한다면도 손해가 만만치 않죠. 네.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복비도 냈었잖아요. 그것도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면 되나요? 자, 집을 계약할 때 먼저 임대인에게 이 반려동물 키워도 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인데 거기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 우리에겐 소중한 비숑이지만 임대인에게는 오히려 냄새만 나고 소음도 나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나는 애완동물을 키울 건데요 라고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특이하게 적어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반려동물과 같이 거주할 거라는 것을 계약 시에 꼭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그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물어봤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라고 했을 때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계약상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서 그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절대 안 하죠. 하실 것 같은데? 아, 절대 안 해야죠. 근데 제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뭐 토끼나 사슴벌레 같이 조용한 동물을 기르게 되었어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약정 하나만으로도 나가야 되나요? 그런 경우라도 이 계약서상에 그런 특약, 약정이 있었다면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상에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거의 포괄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뭐 이구아나 뭐 사슴? 고라니? 알파카? 알파카? 이 어떤 거든 반려동물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슴벌레나 이구아나 토끼 이런 경우라도 그 특약 상황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계약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사슴벌레 때문에 집에서 쫓아낸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토끼도 보신 적이 없나요? 토끼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약정은 만능인가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반려동물 키우는 게 적발시 보증금 전액 환불 불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저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아,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법에는 사회상규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상규상 너무 과도하면은 그런 조항은 무효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다행이네요. 아니, 애초에 그런 특약은 넣으면 안 되죠. 너무 무르다. 근데 계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럴 거면 그냥 제 집에서 기르는 게 제일 낫겠어요. 집 있으면 되죠. 집 있어요? 아니요. 내 집이 있다면 사실 걱정이 없겠죠. 근데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반려동물이 벽지를 긁어놓는다거나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그러면 걱정이 되겠죠. 저 같아도 제 집에 다른 강아지가 산다면 막 벽지 뜯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그럼 저야말로 되게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벽지 뜯지 마.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 임차인의 의무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계약이 끝나서 나갈 때에는 임차인도 처음 계약했을 때 그 상태로 나가야 된다. 그걸 원상회복 의무라고 해요. 특히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이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을 넣어야죠. 이런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에 대해서 나중에 나갈 때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런 특약 한 줄 정도만 넣어주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특약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이 집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특약을 넣겠죠. 만약에 이런 특약을 넣지 않았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임차인에게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걸 어쩔 수 없이 변상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뽀삐야, 엄마 돈 없으니까 잘 부탁한다. 네, 오늘 반려동물과 집 구하는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한다면의 송지원. 현창님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